순경공채와 백일단 중에 고민이신가요? 순경공채와 간부후보생 출신은 임용 후에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순경재직자의 평균 나이는요? 안녕하세요. 슬기로운 경찰 생활을 알려드리는 램폴입니다. 그동안 제 채널에 굉장히 많은 질문 댓글이 달렸어요. 그런데 비슷비슷한 질문이 계속 반복이 되니까 Q&A 영상을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바로 갈게요.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 한 번씩만 꾹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작년에 23년간 경찰로 재직하고 명예퇴직을 했는데 아직 부모님께서 모르세요. 아버님께서 간암 말기 판정을 받으셔서 상태가 많이 안 좋으신데 제가 퇴직한다고 말씀드리면 너무 걱정하실 것 같아서 미처 말씀을 못 드렸네요. 그게 첫 번째 이유예요. 두 번째 이유는 제가 퇴직한다고 하니 동료들과 친한 친구들조차 나를 이해해주지 않고 너 사고치고 잘렸어? 아니면 미쳤니? 둘 중 하나 아니야? 이런 식으로 단정하는 게 굉장히 상처였어요. 그래서 친구들한테도 말을 못했죠. 얼마 전에 어떤 구독자님께서 구독자 10만 명 이벤트로 얼굴 공개하면 어떻겠냐고 댓글을 달아주셨는데 어차피 그럴 일은 없을 테니까 얼굴은 공개되지 않을 겁니다. 종종 있습니다. 제가 외사간부 특채로 들어왔는데 4명의 동기 중에 1명이 경장이었어요. 합격하면서 바로 경위로 재임용됐죠. 경찰청장 중에도 2명이나 있어요. 10대 경찰청장 이파로 씨와 20대 경찰청장 이철성 씨죠. 두 사람 모두 순경으로 들어왔다가 다시 간부후보생 시험에 합격해서 경위로 임관한 후 경찰청장까지 올라간 입지전적인 인물들이죠. 개인적으로는 순경 공채로 들어오더라도 경장 근속은 4년밖에 안 걸리니까 근속 승진 각오하고 그 기간 동안 간부후보 준비를 해볼 것 같아요. 만약 합격한다면 순경 동기들보다 최소 5년 이상 앞당겨 경위를 다는 셈이고 같은 경위라도 간부후보 출신이 순공 출신보다 훨씬 더 총경까지 승진할 가능성이 높은 게 현실이니까 충분히 도전해 볼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로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대부분 순경공채에 대해서는 잘 아시니까 백일단에 대해서만 간단히 설명드릴게요. 소속은 서울청이지만 청와대 외곽경호를 담당하기 때문에 경호처의 지휘를 받고 있어요. 백일단의 장점이라면 무엇보다 빠른 승진이죠. 경장, 경사까지는 특별히 사고만 치지 않으면 거의 다 특진으로 승진합니다. 보통 순경에서 경장까지 2년, 경장에서 경사까지 또 2년 해서 4년이면 경사를 단다고 해요. 단점이라면 군대같이 엄격한 규율을 지켜야 하는 생활이 힘들다고 하네요. 그래서 백일단에 들어갔다가 경사까지 달지 못하고 중간에 전출 신청을 하는 비율이 60% 정도 됩니다. 또 하나의 단점이라면 경사는 빨리 달지만 일선 경험이 없잖아요. 그래서 수사부서나 지역경찰에 갈 경우 적응하는 게 힘들겠죠? 제 경험에 비춰보면 대부분의 백일단 출신들은 경무과나 청문감사관실 같은 행정부서에 많이 가더라고요. 제가 볼 땐 순공과 백일단은 딱히 어느 쪽이 좋다라고 말하긴 힘들 것 같아요. 그냥 취향과 선택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 영상에서는 2가지 이상 해당되면 하지 마시라고 했는데 사실 저는 4가지 다 해당되거든요. 그런데도 23년을 잘 해냈어요. 경찰 조직은 정말 방대하고 교육기관, 연구기관을 포함해서 무려 10개가 넘는 기능이 있어요. 또 부서별로 외근과 내근이 있고 본소와 지역경찰도 선택할 수 있죠. 각자 자신의 성격과 여건에 맞는 부서를 얼마든지 찾아갈 수 있으니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아시겠지만 경찰 조직은 경위부터 간부죠. 엄격히 구분하자면 경위 이상은 사법경찰관이라고 하고 경사 이하는 사법경찰리라고 해요. 수사 기능에서는 이 차이가 매우 큰데요. 형식적으로는 사법경찰리는 사법경찰관의 지휘를 받아 수사를 해야 합니다. 영장 신청을 비롯한 거의 모든 수사 서류는 사법경찰관 명의로 작성이 되어야 해요. 물론 실질적으로는 수사관 각자가 독립적으로 자기 사건을 처리합니다. 간부로 임용되면 2년간 순환보직 근무를 해요. 6개월은 지역경찰, 1년 6개월은 경제팀에서 조사 업무를 하게 되죠. 지역경찰에 있는 동안은 초임 간부가 보직을 받는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에 경이나 순경이나 같은 순찰 요원이에요. 딱히 수직적인 관계는 아니라는 거죠. 한 부서에서 정년 때까지 근무하지 못한다는 규정은 없어요. 부서별로 근무 기간 제한 같은 건 없다는 거죠. 그런데 한 경찰서에서 계속 근무할 수는 없어요. 경감부터는 원칙적으로 승진하면 타 지방청에서 1년 이상 근무를 하고 복귀합니다. 경위들은 그때그때 다르긴 한데 경위 승진하는 시점에 그 경찰서에서 근무한 기간이 10년 이상이 되면 같은 지방청 내 타서로 전출되거나 강남서 같은 경우는 내부 비리 사건이 터지면 문제성 있는 직원들을 선별해서 강제 전출시키는 경우가 있었어요. 순경 합격자들의 평균 나이에 대한 공식적인 경찰청 발표 자료는 못 찾겠더라고요. 제 개인적으로는 남자의 경우 25세에서 27세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워낙 대학을 다니다가 합격하면 중퇴하는 경우가 많았었겠죠? 앞으로는 경찰 임용이 유예되니까 대학 졸업자가 늘면서 평균 입직 나이도 1, 2년 정도 증가하겠네요. 참고로 경찰 통계 영감에 보면 계급별 평균 연령은 나와요. 순경의 경우 평균 30세입니다. 일단은 면접에서 불이익을 감수해야 하는 건 사실이에요. 전과 기록은 기소유예나 수사자료와는 달리 면접관에게 제공되죠. 하지만 음주 벌금 전과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합격 못하는 건 아니에요. 실제 합격 사례가 적지 않거든요. 제가 조언을 드리자면 면접관 입장에서 필기와 체력 점수가 비슷한 다른 면접생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음주운전 벌금 경력이 있는 사람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는다면 뭔가 납득할 만한 이유가 있어야 하잖아요. 높은 필기 점수와 체력 점수도 될 수 있고 예를 들어 음주 벌금 전과가 있는 사람이 2번, 3번 떨어졌는데도 또 응시를 해. 그럼 면접관도 사람인데 이 사람은 충분히 반성하고 있고 경찰이 되고 싶은 마음이 정말 간절하구나. 그런 생각이 들 거 아니에요. 그래서 결론은 쉽진 않다. 하지만 극복하지 못할 핸디캡은 아니다. 올해 취업하신 분들 2차 중경 입교가 5월이죠. 그때까지 뭘 준비할지 물어보신 분들이 많았어요. 제 생각엔 가장 중요한 건 꾸준한 체력 단련과 법률 공부가 아닐까 싶어요. 특히 시험 과목으로 형법과 형사소송법을 선택하지 않았던 분들은 인강을 들어서라도 기본 개념은 이해하고 입교하시는 게 좋아요. 그 외에 지역경찰에 가면 당장 각종 수사 서류를 만들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한글과 엑셀을 능숙하게 다룰 수 있으면 좋아요. 저는 수사를 오래 했기 때문인지 수사 부심이 조금 있어요. 물론 모든 분야의 경찰관들이 헌신적으로 고생하시지만 법을 통해 정의를 수호하고 약한 사람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수사경찰이 저는 진정한 경찰이라고 생각합니다. 수사관이 되려면 지역경찰에 있을 때 형사능력 평가 시험에 합격을 해야 해요. 그러면 수사경과가 부여되고 정기인사 때 수사부서로 지원하시면 갈 수 있죠. 그럼 어느 부서에서 시작하는 게 좋을까요? 만약에 내가 무도특채야. 그리고 난 형사만 할 거야. 그렇다면 형사 당직팀에서 시작하시면 돼요. 1, 2년 근무하시다가 강력팀으로 가서 특진도 하고
쭉쭉 승진해 나가시면 되는데, 문제는 형사에서 시작을 하면 수사 쪽으로 가기가 힘들어져요. 반면에 경제팀에서 수사를 시작하면 나중에 진행팀으로 가든가 아니면 형사로 가더라도 적응이 쉬워요. 왜냐하면 경제팀과 진행팀에서 취급하는 사건들이 주로 경제사범들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더욱 전문적인 법률 지식이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생범팀은 비추입니다. 자전거 절도 등 사소한 사건이 너무 많고 대부분 CCTV를 추적해야 하기 때문에 완전 생노가다예요. 사이버 범죄수사팀은 네트워크와 통신수사에 관심이 있다면 선택할 만하다고 생각해요. 오늘의 결론. 앞으로 우리 구독자님들과 직접 소통하는 기회를 만들기 위해서 라이브로 Q&A를 진행해 볼까 합니다. 준비가 되는 대로 예고를 하고 시작할 거고요. 아직까지 구독과 좋아요 안 누르셨으면 지금 눌러주세요.